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끝내 닿지 못했을 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일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내가 해온 모든 선택들이 틀린 길이었던 것 같아 주저앉아 울고만 싶을 때가 있죠. 이제 어느덧 6월의 문턱이 가까워집니다. 햇살은 점점 뜨거워지고 저녁 바람 속엔 여름의 기운이 묻어나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여전히 한자리에 머문 것만 같은 밤. 이따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 그럴 땐 마음이 말없이 주저앉고 세상이 나만 빼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작은 라디오는요, 그런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붙잡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임을 통해 다시 도전하게 되는 마음. 그 희미하지만 단단한 가능성에 대하여요. 밤 10시, 당신과 나, 그리고 작은 라디오 서연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무너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어릴 적엔 열심히 하면 뭐든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된다고, 그런 말들을 꽤 오랫동안 진심으로 믿었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한 번, 두 번씩 깨지죠. 간절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정성을 다했던 일이 아무 흔적 없이 끝나버리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오는 것처럼. 심리학자 윌리엄 브린는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생긴 일이라고 믿을 때 무너진다. 실패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틀렸어. 이런 자기 부정의 낙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죠. 이제는 뭐든 시작하기가 두렵고 애써봤자 또 실패할 텐데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덜 아픈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요. 다시 시도할 의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잃어버린 상태.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웅크려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속에도 분명히 어떤 메시지는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애썼던 일이 사실은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었거나, 그 사람과의 이별이 결국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거나,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가능성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일이 잘 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때의 나는 참 최선을 다했구나. 결과는 아쉽지만 그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조금씩 다시 나를 돌아보는 일. 그게 받아들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앞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게 되지만, 그 멈춤이 꼭 실패는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는 걸 조금 늦게라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삶이 틀어졌을 때 다시 나를 회복하는 5가지 연습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말로 꺼내보기. 삶이 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감정을 억누르려 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슬픔, 분노, 자책 같은 감정들을 무시한 채 흘려보내죠.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내면에 고여 있다가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밀려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로버트 스톤은 말합니다. 감정은 표현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말로 꺼낸 감정만이 뇌에서 처리되고 정리된다. 그러니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는 지금 많이 서운해. 속상하고 억울해.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 그 단순한 인정이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두 번째, 일상의 루틴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삶이 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흔들린다는 감각에 휘둘려요. 이직, 이별, 실패, 건강 문제처럼 삶의 한 축이 무너졌을 때 나머지 모든 것까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럴 땐 작고 단단한 루틴을 붙잡아야 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산책로 한 바퀴 돌기, 매일 저녁 같은 음악 틀기, 아침에 커피 내리며 짧은 문장 써보기. 이런 반복되는 일상은 마음에 닻이 됩니다. 영국의 신경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측 가능한 루틴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낸다.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일수록 단조롭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된다. 삶이 흔들릴수록 나는 오늘 아침 커피를 내렸다는 사실 하나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실패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기. 우리는 종종 이루지 못한 것만 바라보다 그동안 해낸 모든 것들을 놓치곤 해요.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며 기른 집중력. 이별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시간. 일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감정의 근육들. 실패는 빈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그 안에 남은 것을 놓치게 만들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시선을 인지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정의 깊이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패의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지는 않았어. 다만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그 멈춤 안에 내가 있었다. 네 번째, 받아들임은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의 시작. 가장 중요한 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음 한 걸음을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꿈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전혀 다른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건 우리가 조급함의 안개가 걷힐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삶은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는 방향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방향을 다시 배운다. 당장은 계획된 삶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살아있는 길을 만나게 되는 법이에요. 다섯 번째, 작지만 진심인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수용의 마지막 단계는 다시 움직여보는 것이에요. 크고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돼요. 한동안 놓았던 독서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 예전엔 즐거웠지만 잊고 있던 취미를 꺼내보는 것. 단 하루 핸드폰 없이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은 내가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줘요. 실패가 주는 선물은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않게 되는 용기일지도 몰라요. 한번 무너져 봤기에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은 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다시 방향을 잡고 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괜찮은 밤이에요. 이번 시간은 청취자님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50대 초반의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3년 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지는 회사에서 주는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은 20년 넘게 일해온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어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두 아이의 학비와 미래였어요. 아직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내가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갑상선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었어요. 마치 세상이 천천히 저만 빼고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처음으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이 텅 빈 듯 느껴졌고 나는 누구였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12번씩 자책과 불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병원 침대에서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 계기가 되었어요. 퇴직 후 목공을 배우는 분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나무를 다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이후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디지털 편집과 온라인 디자인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분야였지만 하루 2시간씩 천천히 배워보자고 다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어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수술 이후 체력이 약해진 제 몸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꼭 맞았고 배운 기술로 소규모 온라인 마켓 디자인 일을 조금씩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작은 작업을 하나씩 완성해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가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 말이 그때 처음 제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겪어요. 억울함, 불안, 좌절, 그리고 무력감까지.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숨어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건 사실 그만큼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는 체념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다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상을 만들고 다시 자신을 살아내는 선택을 한다는 것. 그건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크고 멋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작은 라디오에서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졌다는 건 거기까지 올 만큼 애썼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바라보겠다는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연습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말로 꺼내보기. 두 번째, 작고 안정적인 루틴으로 마음 붙잡기. 세 번째, 실패 속에 남아있는 것 바라보기. 마지막 4번째,
받아들임은 끝이 아닌 새로운 방향임을 기억하기. 작지만 진심인 시도 다시 해보기. 그리고 50대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말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다. 지금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당신도 곧 다른 방향의 빛을 마주하게 되기를, 그 길 위에서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밤 10시,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작은 라디오 서연이었습니다.